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2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합은 다 지나갔고요. 형충의 합에서 이제는 마이너 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합하고 명암합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21강의 내용은 암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는 합, 보이지 않는 합. 그러니까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천간의 합, 드러난 합이죠. 천간의 합을 간합이라고 그러고, 이제 지지에는 이제 뭐 삼합, 방합, 그다음에 육합, 요게 이제 메이저 합이고, 그 외에 암합, 뭐 명함합, 우합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기타 등등으로 들어가면 뭐 원진, 귀문에서도 합이 걸리거나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되게 많이 알려진 마이너 합 중에서 매우 많이 알려진 합 중에 하나가 암합입니다. 암합은 지장간끼리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표방하고 있는 껍데기끼리의 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끼리의 합입니다. 가령 저 집하고 요 집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지만 이 집에 있는 아무개 씨와 저 집에 있는 아무개 씨는 몰래 만나. 이렇게 몰래 사랑을 해. 또는 몰래 만나고 싶어 해. 또는 서로를 좋아해. 뭐 이런 거. 아, 저 옆에 있는 영업 2팀, 왼수야, 왼수, 우리하고 맨날 경쟁을 해. 야, 근데 그 영업 2팀의 그 미스 김은 되게 이쁘더라. 뭐 이런 거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장간이 평균 3개씩 들어있어요. 2개씩 들어있는 왕지도 있지만 지장간이 평균 3개씩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지장간의 일부와 저쪽 편에 있는 다른 글자의 지장간의 일부가 서로 남모르게 결합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암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합은 그 지지의 합들 중에서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합을 하면서 암합하는 경우도 있고, 공식적으로 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암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로 충돌하고 있는데도 암합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팀은 저 부서하고 이번에 함께 저 팀이 조달을 하고 우리가 실행을 하는 형태로 팀을 짜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자.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그닥 가깝거나 친한 사람들이 없는 형태, 뭐 좀 담백 건조한 형태, 이런 경우가 겉으로는 합이지만 지지에서는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일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인합 같은 경우도 해수하고 인목은 공식적으로는 육합 관계로 모여 있지만 해수의 지장간하고 인목의 지장간끼리는 그 암합이 서로 그 지장간끼리는 합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껍데기는 합이지만 구성원 내에 숨겨진 진득한 합은 없다. 뭐 이런 형태로 봐야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인유 원진 같은 경우에는 인목과 유금은 외형적 상태로는 목하고 금의 관계라서 서로 금극목을 하는, 약간 그 원진이니까 유금이 한 글자만 더 진화를 하면 신금이 되니까 너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우리와 대립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슬아슬한 구조인데, 근데 지장간 내에서는 병신합이라고 하는 그 암합을 하고 있는 형태, 외부적으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의 구성원들 일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결합하려고 하는 형태. 뭘까? 그러니까 간첩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간첩 같기도 하고, 또는 서로 대립하는 거나 또는 긴장된 관계, 인유원진 합은 그래서 긴장된 관계 합 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예전에 제가 지리산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해가 졌어. 그래서 산을 한 시간 정도 남겨놓고 완전히 깜깜해진 거예요. 해가 완전히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한 랜턴을 들고 이제 저는 산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랜턴 없으면 이제 큰일 나죠. 불 꺼지면. 산을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무슨 여성 등반객 둘이 랜턴을 준비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산 중턱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다른 등산객의 도움을 받고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랜턴을 좀 여러 개를 차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달려 있는 랜턴이기 때문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이게 스틱에 이렇게 랜턴이 달려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제 랜턴을 제 주변으로 비칠 테니 저를 따라 내려오세요 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랜턴을 비추고 산을 내려가고 그 여자분은 산에서 만난 낯선 남자를 따라서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의 합일까? 긴장된 합이죠. 저놈이 다행히 이렇게 산 밑으로 잘 내려가면 다행인데 혹시 뭐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막 안내해서 이상한 산장이나 뭐 이런 데로 혹시 안내해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깜깜해서 뭐 한겨울이라서 얼굴 다 동여맸는데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두 분이 서로 긴장된 딱 느껴져. 긴장이. 여차하면 튀어야지. 여차하면 막대기로 때려야지. 뭐 이런 것들이 뒤통수에서 느껴져.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내려가서 다행히 이제 하산을 해가지고 안전한 큰 길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분명 그분들은 저 남자가 혹시 우리 내려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라는 소리를 할지 모르지. 나는 쿨하게 갈 거야. 그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버렸어. 내려간 거. 뭐 그런 관계가 서로 원진 관계인데 내부에서 결합된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긴 한데 하지만 저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고, 이런 관계들도 일종의 암압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암압 관계는 되게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여기 이제 표를 보면은 요 암압에 대한 내용을 지금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암압에 대한 표를 보면 임목 같은 경우에 지지에서 암압 관계를 이루는 다른 지지의 글자들이 지지끼리 암압이에요. 이 임목은 무병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성원들이 밑에 보면은 축토, 미토, 유금, 진토, 오화, 술토, 자수와 암압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치면은 뭐야, 지지 12글자 중에 얘 빼면 11글자인데 11글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글자와 암압이야. 그럼 사실 암압 안 하는 글자가 오히려 적죠. 그러니까 임목 같은 경우는 암압이 지지 글자 3분의 2와 속정을 나누고 있어. 속정을. 설사 심하게는 대립하는 관계에서까지도 나타나는 현상. 특히 임목과 유금 같은 경우에는 금극목으로 서로 충을 앞둔 단계인데도 요 암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요 표를 보면은 나와 있죠. 요 묘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서 신금, 사화, 오화, 유금, 축토. 그럼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면 12글자 중에 자기 하나 빼고 11글자 중에 5글자와 암압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암압은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그 어떤 글자를 딱 찝든 뭐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개 글자와 암압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암압도 본기가 관여된 암압은 매우 강한 암압이고, 본기가 아닌 역이나 중기와 관여된 암압은 좀 강도가 낮을 수 있겠죠. 본기와 암압을 했다는 것은 그 구성체의 주류 세력과 암압을 했다는 뜻이고, 주류 세력과. 본기가 아닌 중기나 역이하고 암압을 했다는 것은 비주류 세력이거나 세력이 끝나가고 있는, 또는 아직 힘을 얻지 못한, 뭐 나중엔 잘 되겠지만, 나중엔 힘을 얻겠지만, 생지 같은 경우에는 생지가 중간에 보관하고 있는 생지의 중기, 이런 애들은 현재는 힘이 없지만 앞으로 힘을 가질 애들을 말하는 거고, 진술충미 같은 화계지는 그 중기가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저장돼 있는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왕년에 잘 나갔던, 우리 항공사에 왕년에 잘 나갔던 비행기지만 요즘은 최신형이 많이 나와서 그냥 창고에 내다 놓고 가끔 뭐 관광여행이 필요할 때만 돌리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또 쓸 일이 생기겠죠. 뭐 이런 것 같은 게 진술충미의 중기에 저장된 거거든. 그러면 얘가 여기와 암압을 하느냐, 중기와 암압을 하느냐, 본기와 암압을 하느냐, 또는 본기와 본기끼리 암압을 하느냐, 여기와 본기가 암압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중기와 중기 또는 여기와 여기끼리 비주류들끼리 암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의 단계 강도는 강할 수도 있고 안 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집에 구성원이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빵이 누구야 지금? 이분이 주류야. 이분이 하자 그럼 나머지 다 따라가야 돼. 근데 이 주류가 지금 옆집에 있는 누구를 좀 짝사랑해. 그러면 이제 암합은 근데 공식화하진 않아. 너 사겨?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일할 때 가끔 와서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런 정도면은 공식화하지 않은 거죠. 지장간 내에서만 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은 본기가 개입되면 강하고, 아니면 그 무리의 비주류, 힘을 잘 못 쓰는 또는 제한적으로 힘을 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분들은 그 제한된 용도 내에서만 암합 관계가 잘 나타날 수 있겠구나 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도는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명리 공부를 이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책, SNS, 블로그 등에서 보통은 잘 드러나거나 자극적이거나 표면화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 좀 가십거리적인 명리로 많이 배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암합이 가십거리적인 얘기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뭐로 등장하면 숨겨진 짝사랑이나 숨겨진 합, 특히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하는 남의 불륜, 뭐 이런 거를 볼 때 요 암합이 늘 빠짐없이 명리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좀 자극적이거나 가십적으로 보고자 할 때에는 암합이 많은 사람은 불륜을 저지르기 쉽고 뭐 몰래 배우자 몰래 바람을 잘 필 수 있다. 그러니 궁합을 보려는 사람이 지지에 있는 글자들끼리 암합이 많은지를 보고 암합이 있는 사람은 피하라 라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찾아보면. 그래서 암합 찾아보면은 뭐 불륜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임목 하나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랑 암합을 해. 그렇죠? 근데 왕지들이 대체로 암합을 잘 안 하거든요. 결합력들이 약해서. 요 왕지인 묘목도 5개와 암합을 합니다. 요 진토도 5개와 암합을 하죠. 요 사화라는 생지는 7개하고 암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생지는 한 7개 정도씩 암합을 하고, 그러면 자기 빼고 8개니까 그러면 4개 빼고 8개하고는 합인 거야. 그러면 3분의 2가 합인 거야. 그럼 지지에 있는 4글자들을 살펴보면 암합이 없는 게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다 암합이 있어요. 뭐 못해도 암합 관계를 치면은 지지의 글자 하나당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지금. 호신샘이 암합이 많으니까 지금 암합 편들고 있죠. 지금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제가 암합이 많아요. 제가 암합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암합이 없을 수가 없죠. 대신에 뭐 암합이 한 20개 정도 되느냐, 30개 정도 되느냐 정도까지는 구분을 할 수 있겠지. 암합 20개나 암합 30개나. 암합 5개나 암합 10개나 다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암합은 사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좀 봐줘야 돼. 암합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암합 가지고 마녀 사냥을 했다간 모든 사람이 마녀다. 모든 사람이 마녀다.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우리 명리 공부하면서 이걸로 마녀 사냥의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다 마녀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합의 유무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요. 암합은 좀 그 풀이를 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속정이 많다. 보통은 속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경상도식으로 뭐라 그러죠? 무슨 남자라 그러는데? 친데레라 그러나? 그 친데레 맞죠, 그게? 뭐죠? 실은 좋으면서 막 가서, 어머니 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내 가슴에, 이게 답답하게 만들어야 한다든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가서, 당신 이런 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또다시 이런 일 하면 내가 정말 혼낼 거야. 하는데 속으로는, 나 당신 I love you, 막 하는 느낌이죠. I love you를 알려부라 그러지 않고, 막 화를 내죠. 네, 그런 거 친데레라 그러잖아. 사실 근데 숨겨진 속마음은 나는 그게 좋아요. 나는 그거를 갖고 싶어요. 그거와 결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암합은 좀 속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사주 지지에서 충 내지는 충에 유사한
원진 귀문이 동했는데도 그 안에 속정이 있으면 누군가를 내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한다. 아무개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매정하게 끊었지고 그리고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지만 그 친구에게 뒤로 얼마라도 보내주고 무기명으로 보내주고 그 친구의 안부를 물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왔다. 뭐 이런 공식적으로는 서로 갈라선 관계였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잘 되기를 빌면서 뭐라도 하나 명절에 보내주거나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좋게 얘기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속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암합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합관계, 공식적인 합 내에서 벌어지는 암합은 사실 티가 안 나요. 뭐 공식적으로 합인데 뭐 속으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그냥 합인데. 근데 보통 이 암합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충 관계이거나 충에 준하는 원진기문 관계에서 그 암합이 나타날 때 좀 되게 드라마틱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 암합표에 보면은 요 지지의 암합들을 제가 여러 개를 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좀 큰 글씨로 표시한 지지 글자가 있고 여기는 작은 글씨로 모아놓은 표시가 있는데 요게 좀 암합의 레벨을 좀 차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축토는 특히 제가 크게 써놨죠. 암합률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미토와 유금은 그 다음 단계고 나머지는 3부류, 뭐 3등급 암합. 그러면 축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합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합 관계이긴 하죠. 근데 암합률은 거의 최고로 높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좋아한다.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한다. 서로 도우려고 한다. 결합하려고 한다. 뭐가 착착 잘 맞는다. 같은 관계가 축인 암합이라고 축인 우합 또는 축인 암합 이런 관계죠. 근데 순서상으로는 축토 다음 글자가 임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축토가 임목에게 바톤을 넘기는 형국이에요. 자, 임목은 묘목에게 바톤을 넘기고 묘목은 진토에게 바톤을 넘기고 진토 입장에서는 사화가 자기 후임자야. 사화한테 자리를 넘기고 사화는 자기 후임자인 오화한테 자리를 넘기는 형태거든요. 근데 축토가 임목을 보면 자기 후임자가 자기까지는 수나라였는데 임목서부터는 목나라에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 거야. 근데 요 축은 사실 해자축이 지긋지긋했어. 이제 그만 끝내자. 그만 착착하자. 근데 이제 자기하고 다른 족속인 이제 만물을 다시 피어나고 살아나게 하는 임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임목아 잘해라. 어떻게 선배님이 하던 방식들과 우리가 이번에 좀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 나도 너네들이 하는 거 다 지원해. 우리가 하던 악습 다 치우고 우리는 그동안 꾹꾹 누르고 감추고 안 보여주고 냉독시키고 그냥 유지 보수만 시키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새로운 거를 해본다고 하니 잘 됐구나. 얼른 새로운 걸 해보거라. 뭐 꼭 집안에 이런 거 있죠. 3대째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내가 도시에 가서 뭐 공부를 좀 해서 뭐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 잘 됐다. 도시에 가거라. 너 시골에 오지 말거라. 아니 제가 4대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때로 끝이다. 너는 가서 그거 하거라. 그래서 이 축토는 짧게는 해자축을 마무리 짓고 길게는 사유축을 마무리 지으니까 아유 이제 금수는 나 때까지만 하자. 금수는. 근데 금은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거야. 금은 확실하게. 그리고 해자축은 가끔 꺼낼 수도 있다 정도예요. 그래서 요 마무리 짓는 요 축토는 이렇죠. 책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책상 위에서 작업하던 것을 서랍 안에 넣어놨어. 요게 해자축에서 해자를 축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지만 서랍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목이나 묘목이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꺼내줄 수 있어. 그쵸? 마치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제 남은 음식들은 내일이나 모레 또 먹을 수 있게 식탁에서만 치워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축토가 사유축을 본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서랍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싹 걷어다가 저 광에다 집어넣으죠. 다락에다가 집어넣죠. 렌탈 창고에다가 너 한 달 후에 올게요 해가지고 렌탈 창고에 넣어버린 거와 같은 거죠. 마치 여름이 오니까 봄옷 정도는 남겨놨는데 겨울옷은 싹 포장해가지고 겨울용품들은 싹 청소해가지고 가습기 같은 거 청소해가지고 싹 정리해서 비닐박스로 포장해서 앞으로 한 6개월 후에나 꺼낼 거니까
저기 잘 안 쓰는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 뭐 이런 거죠.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은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커버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어디다 보관을 해놨잖아요. 다음에 쓸 수 있게끔. 이런 작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축토는 인목을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이 축토는요, 이 축토는 안에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지장간이 개신기야. 근데 축토의 개신기는 이 인목의 지장간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하면은 보죠. 축토하고는 무게합, 신금하고는 병신합, 기토하고는 갑기합 해가지고 축토의 개신기가 인목의 무병갑하고 아예 순서까지 똑같이 위치까지도 똑같이 생지는 생지끼리 뭡니까? 여기는 여기끼리, 중기는 중기끼리, 봉기는 봉기끼리 결합을 하니까 지장간 내에서 강한 결합력을 가지면서 축토의 응축을 풀고 인목이 뚫고 올라오는 것을 응원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꼭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항공학교의 교관이 있어. 근데 이 항공학교의 교관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정한 성적이 돼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학생들은 그 항공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비행사가 돼서 정말 헐헐 날아다녀야 돼. 근데 그 항공학교의 선생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면 계속 내 밑에서 내가 걔를 가르칠 거야.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존재를 해. 합격을 해서 나를 떠나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계속 나한테 갈굼을 당하든지. 그런데 축토는 계속 응축하고 압축하는 애야. 근데 인목은 이제 뛰쳐나가서 퍼져나가겠다는 거야. 마지막 하산 시험 같은 거죠. 축토는 마지막 하산 시험. 그래서 그 인목을 보고 압축을 시키지만 그래도 너가 인목으로서 뚫고 나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 그래서 3대가 시골 지은 농사 지은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서울에 가서 취업 잘해가지고 다시 농사 짓지 않기를 뭐 약간 이런 느낌.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던 아버지가 자식들은 연예인 안 한다니까 그래 잘했구나. 너희들은 연예인 하지 마라. 뭐 이런 형태. 근데 연예인을 막 시작하려는 아버지는 내 자식은 연예인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겠지. 근데 연예인을 좀 질리게 했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유 이거 연예인 해보니까 야 그거 정말 힘들더라. 너희들은 연예인 안 하고 딴 거 하면 좋겠구나. 이런 느낌도 되는 게 축이 남합이다. 자, 그래서 암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축이 남합이구나. 그 외에 다양한 암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암합에 대한 텍스처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암합에 대해서 요점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좀 보도록 하죠. 자, 암합, 겉마음 속에 깃든 속마음의 합. 그래서 속정이라고 합니다. 겉마음은 겉마음은 얘가 얘를 생해주거나 얘와 얘가 뭐 육합관계거나 얘와 얘가 대립하고 있거나 뭐 극하고 있거나 생하고 있거나 뭐 충하고 있거나 하는 관계지만 속에서는 어떤 나의 이런 요소와 쟤의 저런 요소가 서로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장간 십성을 보면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암합이란 지지 속에 암장된 지장간 사이에 일어나는 합이다. 지장간이라는 거는 지지 속에 숨겨진 천간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장간 사이에 지장간끼리 그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건 알 바 없고 그 지장간끼리 합이 되느냐 합이 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공식적인 합보다는 힘이 약하고 비공식적인 합이기 때문에 그쵸 뭐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없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청간합은 다정다감, 순리적 소유, 지배, 컨트롤, 제어의 관계인데 암합은 이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천간에 있는 간합은 드러나는 공식적인 합이라면 지장간 속의 합은 은밀하게 잘 모르게 이루어지는 합이다. 당사자들은 알겠지. 다음. 그래서 명합과 암합으로 보자면 명합은 보여지는 밝은 명자를 써서 보여지는 합인 건데 얘는 암합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암흑에 가려진 합이다. 암합은 지장간 속에 숨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합을 의미한다. 지장간은 에너지 속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계란 속에 들어있는 노른자, 뭐 노른자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같죠? 이런 겉의식 속에 들어있는 속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장간들 간의 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은밀한 합이라고도 하고 복심, 숨겨진 마음이라고도 한다. 사주에서 속심리와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성, 애정성을 볼 때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애정성을 과하게 보면 멀쩡한 생사람을 전부 다 불륜으로 몰아버릴 수가, 아니 그렇게 지금 다 불륜이지. 불륜 아닌 사람이 어딨어. 암합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좀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지. 근데 뭐 10개 이상이면 불륜, 뭐 10개 이하면 안 불륜. 그것도 웃기잖아. 그것도 이상하잖아. 한 개만 있는데도 불륜일 수 있고 30개 있는데 불륜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게 있다고 막 그냥 다 집어먹어요? 돈 내고 먹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시장에 배고픈데 지금 먹을 게 많아. 그러면은 그 먹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야. 문제는 나를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안 돼.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구경만 하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제력이 부족하면은 지금 내가 참게 생겼어. 내가 배고프단 말이야 하고 막 집어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일은 다음 생각하자 하면서 뭐 그런 거죠. 3번, 암합은 비공식적인 합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형충이나 격각, 원진, 기문 등의 관계에 놓인 지지의 글자들 간에서도 암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형충이나 그 반대 세력 간의 극인 경우에 암합이 이루어지면 더욱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그 막 때리고 맞고 막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막상 내가 총을 들고 나를 괴롭힌 술 먹은 아버지 쏠 거야 했는데 안 당겨져. 안에 암합이 작동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잖아. 그래도 잘해줄 때 있었잖아. 그래도 너 행복한 적이 좀 있었잖아. 뭐 이런 거 같은 거. 감히 바람을 펴. 내 너를 응징하리라. 너네 회사에 가서 닦아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거 있잖아. 그래도 이런 점은 좋았잖아. 하고 암합이가 막 말리겠죠. 뭐 이런 느낌이, 이게 드라마틱하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자, 암합은 비공식적인 합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형충이나 격각, 원진, 기문 등의 관계에 놓인 글자들 간에도 암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상극 관계이지만 속으로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다음은 4. 합을 방해하는 외면적인 요소들인 형충, 기문 등이 있는데 암합이 드러나게 되면 암합이 방해받거나 깨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명합보다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간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 뭐 이런 것 같은 마음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양쪽 집안에서 걸리면 큰일 난다. 걸리면 못하게 한다. 하니까 그 둘이 막 독약을 마셔가는 퍼포먼스를 해가며 우리 사랑 제발 말리지 마세요. 해가지고 극단의 사랑을 했는데 만약에 그 두 집안에서 신경 안 써. 사겨. 신경 안 쓸게. 사겨.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청춘남녀가 사귀든 말든. 그랬으면 과연 로미오와 줄리엣이 독약을 먹겠다는 둥, 무덤에 눕겠다는 둥 쇼를 했을까? 실제 그 로미오는 그 파티장을 찾아다니면서 여자를 꼬시러 다니던 요즘으로 치면 날라리 클럽 보이 같은 약간 그 느낌이죠. 거의 저 클럽 죽돌이, 뭐 나이트 죽돌이, 이 여자 저 여자 이쁜 여자 보면 다 말 걸어서 약간 좀 어떻게 하면 뭐 밤을 보내볼까 하는 약간 나만 쓰레기인가? 하여튼 그런 약간 좀 과장되게 말을 하자면 그럴 수 있어. 그랬으면 좀 간만에 여신급 외모를 가진 여인을 만났네 해가지고 한두 달 같이 사귀다가 이제 실증 났어. 또 나 나이트 클럽 가서 또 막 놀 거야. 뭐 이러면은 그치 그 둘을 그냥 사귀게 해줬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둘이 한 두세 달 사귀다가 또는 한 반년쯤 사귀다가 헤어졌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 근데 하지 말란 걸 하면 이렇게 이게 더 아드레날린이 더 분비가 되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치 우리 집 사과 따먹는 것보다 옆집 사과 훔쳐먹는 게 더 맛있잖아.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게 암합은 이게 외면적으로는 형충 관계인데 암합이 들어있으면 이게 되게 간절한 경우들이 많아요. 간절한 경우들. 그게 요즘엔 좀 옛날보다 나은데 옛날엔 더 심했겠지. 왜? 신분제도가 되게 공고했었던 예전 시절에는 마님을 짝사랑하는 모습. 하지만 그 둘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적 신분제도를 깨트려야 되는 대형무도한 역모 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그 공동체가 놔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야밤도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마님이 평민이 되든지 아니면은 도망간 머슴이 평민 행세를 하든지 뭐 그래도 서로 도망가서 딴 데서 살아야 되잖아. 그럼 모든 걸 버려야 되잖아.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형충, 외부의 형충이 동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암압이 벌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이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소재의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가령 대립하는 나라의 남녀가 서로 애틋한 사랑을 했는데 나라끼리 서로 뭐 하나, 그러니까 뭐죠?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뭐 이런 거 보면 007 죽이러 간 미인계를 쓰는 여인이 스파이가 007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속정이 들었어. 지금 계속 본부에서는 암살하라 그러는데 암살을 못 하겠는 거야. 속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획 조직을 배신하고 뭐 이런 것 같은 내용들이라든가 그 뭐죠? 그 뭐 세르비아 같은 인종 분쟁이 심하게 벌어진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인종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다른 인종끼리 부부이거나 연인이야. 그래서 서로 이쪽 진영에서 네 부인을 죽여라, 네 남편을 죽여라, 그리고 우리한테 와라 하고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양쪽 진영에서 쫓기게 되는 어떤 주인공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강한 암압이 외면의 외부의 기운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 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합보다 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간절할 수 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명합이 강해요. 암합은 자꾸 말리고 못하게 하니까 강한 거지.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담뱃불은 되게 잘 눈에 띄는데 대낮에 담뱃불은 설사 모닥불을 펴도 잘 안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는, 라이트 조명을 최대한으로 밝혀도 대낮에는 안 보이는 거고 한밤중에는 조금만 미등만 켜도 그게 티가 확 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써놨죠. 남녀 관계의 부정적 측면으로 암압을 해석하면 생사람 잡을 수 있다. 생사람 잡을 수 있다. 이런 거 주의해야 한다. 자, 외면적 방해를 무릅쓰고 암압을 이루고자 할 때 은밀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 될 수 있다. 이게 드러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어떤 명문가의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명문가의 관연한 딸이 뭐 운전기사와 사랑을 하게 됐다든가 그 집, 아니면 다른 곳에 고시생, 아무것도 없는 진짜 고시생과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거 그 고시생 남자 데리고 어머니한테 소개해드렸다간 당장 경호원 붙어가지고 저기 둘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우 친구네 집 가서 공부 좀 하고 올게 하고는 그 남자랑 여행을 떠났다. 뭐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이런 그 외부적 관계에서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이루고자 해서 이게 암압은 이게 긴장을 타면 치밀하고 계획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암압을 잘 쓰면은 물밑 작업 또는 뭐 속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암압이 좀 안 좋게 쓰이게 되면은 뭐 밀실야합, 그들끼리 미리 아는 사람들끼리 야야 우리 이번 야유회 어디로 가자라고 해놓고는 이미 10명 중에 6, 7명이 속으로 이렇게 다 짜놓고는 자 우리 이번 야유회 어디로 갈지 우리 투표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미 6명이 어디로 간다고 이미 말을 맞춘 거야. 근데 그 말을 맞추는데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이거 겉으로는 투표한다고 해놓고 지들끼리 이미 3번 가기로 다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들. 가끔 그 외부 모임 같은데 그 친목 모임 같은데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친목 모임의 1차 모임에서 그 약간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좀 몇 명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임을 일찍 파토를 해. 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가자. 집에. 야, 내일 출근들 해야지. 집에 가자. 해가지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사람 다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카톡 보냅니다. 야, 2차 장소 어디로 와? 2차 장소 어디로 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집에 가는 거고 끝났구나. 이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야 지금 누구 안 불렀냐? 그러면 야 걔 배제했구나. 아이고 우리끼리 야 잘 놀자. 야 근데 이거 우리끼리 모인 거 알려주면 곤란하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들도 있죠. 가끔 그러다 나 동호회 깨지는 거 몇 번 봤어. 이제 뭐 쫓아와. 왜 나를 안 불렀어? 깽판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런 데서 배제되신 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이렇게. 잘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밉보이셔가지고 방장한테 밉보이셔가지고 뭐 이런 건 같은 느낌들. 나쁘게 쓰면 밀실야합이에요. 자,
남한과 북한이 만약에 현재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는 적대 관계입니다. 형충 관계, 긴장 관계, 적대 관계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웬만해서 안정 지속적인 일종의 토의 관계,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관계가 유지돼야 우리는 잃을 게 많은 나라기 때문에 북한은 잃을 게 없는 나라죠. 걔네는 막장으로 가도 잃을 게 없는 나라인데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 지금 북한이 지금 그 상황이 잃을 게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일정한 관계를 서로 선을 넘지 않게 야,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 그냥 우리 살게. 야, 너 괜히 뭐 포탄 이런 거 뭐 던지거나 뭐 미사일 이런 거 쏘지 마라. 우리 주식 떨어진다. 이런 걸 좀 유지를 해줘야 돼. 유지를. 그래야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가 안 좋아지면은 막 주식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북한 통이 있어야 돼. 북한 통. 이게 뭐야? 북한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부 부처에 북한과 교섭을 하는 부서에 북한 통이 있어야 돼. 그래야 북한 쪽에서 남한 쪽 인사를 신뢰를 할 수가 있어. 무조건 적대지하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넘나들면서 서로의 의견을 은밀하게 제안하고 뭐하고 설사 남북 대화를 한다거나 트럼프가 북한에 가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물밑 대화 없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트럼프 밑에 있는 특사들이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 다음엔 공식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회의할 거고 말을 맞추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부분 90% 이상 말을 맞춰놓은 다음에 트럼프와 김모 씨가 만나서 거기서 뭐 협상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협정을 하든지 이런 거를 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대회에 알리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합적 관계는 대립하는 관계에서도 서로 타협점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암합을 응용해 보면 암극, 암생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암합이라는 거는 암생도 있고 암극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하면서 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극하면서 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요소로 봐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지의 관계는 지장간끼리의 합인데 지장간은 청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청간 글자를 지장간으로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사실 청간합의 법칙이 지장간 합에서도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돼. 근데 이 청간합은 참고로 생합은 없고 극합만 있어요. 극합만. 갑기합. 갑이 기토를 극하는데 합을 한 거죠. 병신합, 병화가 신금을 극하는데 합을 한 거죠. 정임합, 정화가 임수를 극하면서 합을 한 거죠. 생합 관계는 없어요. 해인합, 이거는 생합이지만 청간합에서는 극합만 존재를 합니다. A가 B를 컨트롤하는데 내가 그 컨트롤하는 걸 좋아한다. 컨트롤 당하는 존재도 그 컨트롤하는 존재를 좋아한다. 내가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여 강아지를 산책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 강아지도 나와 산책 가는 거를 매우 좋아한다. 나랑 산책 가자 그러면 강아지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산책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게 극합의 관계죠. 컨트롤 당하고 컨트롤 가하고 하는 관계. 그래서 이제 암합은 사실 암극, 암생이라는 관계도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암극만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드러나지 않지만 실은 암극의 관계로 A가 B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에서는. 서로 외면적으로는 합하는 관계에서도 속심리에서는 암극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천간합과 지지합은 좀 차이가 있어요. 천간합은 소문난, 공식적인, 드러난, 대외적인 합. 다음 지지의 합은 실체적인, 천간보다는 덜 드러남. 암합이라는 거는 당사자들만 아는 은밀한 합, 이런 관계로 보겠습니다. 다만 암합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마세요. 그게 뭐냐면 합을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기토일주인데 갑목일주를 만나야 하나요? 저는 지지에 오화가 2개 있는데 술토나 임목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확장 해석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명리체계는 그렇게 합된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들이 이제 그런 게 많아서 요거를 확장 응용을 했을 때 그런 요소도 좀 일부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즉, 암합을 확장 해석하면 내가 지금 해수를 가지고 있는 해수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해수의 주 성분이 임수니까 해수하고 뭐 암합을 잘하는 술토 뭐 이런 글자를 가진 사람과 만나면은 암합이 이루어지겠군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확장 해석이에요. 그거는 알 수 없음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표면적인 명합에서도 불분명한데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간 암합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퀘스찬,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정입니다. 모르겠음 내지는 그런 일 없을 것임, 거의 작용 여부를 느낄 수 없음, 뭐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암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합의 원리는 이렇게 지장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인목은 무, 병, 갑. 옆에 있는 숫자는 함량입니다. 함량. 요거 30분의 7, 30분의 7, 30분의 16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인데 30분의 7 정도가 무의 영역이고 30분의 7 정도가 병의 영역이고 30분의 16일 정도가 갑의 영역이다. 요 묘목은 갑을로 돼 있죠. 요 갑은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을목의 영역은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 갑은 비주류, 을은 주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갑은 시작하려는 기운이고 을목은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고 마무리시키고 뭐 하려는 후반부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목은 시작하는 기운이 주류이고 묘목은 시작하는 기운도 3분의 1 있지만 3분의 2는 마무리하고 완성시키려는 기운이구나.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렇게 진토는 을계무, 사화는 무경병, 오화는 병기정, 미토는 정을기, 신금은 무임경, 유금은 경신, 술토는 신정무, 요 해수는 무갑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자와 글자끼리 암합이 2개 이상 벌어지면 되게 강한 거고요. 3개 이상 벌어지는 거는 축인 관계 하나밖에 없고 다음 2개 이상 벌어지면 상당히 강한 거. 1개 정도끼리 암합이 이루어지면 좀 약한 거. 그리고 본기가 관여되어 있으면 좀 강한 거. 본기가 관여되어 있지 않고 역이나 중기 정도끼리들만 결합이 되어 있으면 다소 약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암합의 표는 요거는 원리를 알게 되면은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이제 참고 정도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주 해석할 때 암합까지 꼬치꼬치 해가지고 사주를 보는 경우가 그닥 흔치가 않아요. 암합까지 이렇게 캐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보통 그거는 정말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숨어있는 관계까지 다 찾아보려고 할 때 암합의 관계까지 찾아보지만 공식적인 일반적인 드러나는 청간간합이나 지형충해합 정도만 보지 얘하고 얘는 암합이니까 라는 관계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합 같은 경우나 사자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원래는 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암합이 붙어서 오해, 암합, 사자, 암합 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오해는 화하고 수잖아요. 사자 이것도 화하고 수 기운이죠. 둘은 대립 관계예요. 대치 관계입니다. 서로 반대 기운이에요. 화가 많아지면 수가 쪼그라들기 마련이고 수가 많아지면 화의 비중이 줄어들기 마련이야. 둘 다 같이 커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한쪽이 커지면 화는 드러내려고 하고 수는 숨기려고 하는데 그치? 화가 많아지면 수가 쪼그라드는 거고. 하지만 그 둘은 서로 이렇게 원만한 내부의 지장간 내에서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지금은 내가 좀 커질게. 안 돼. 우리는 어떡하고. 그러면 이제 암합으로 해가지고 야, 내가 초콜릿 사줄게. 야, 이번엔 네가 좀 찌그러져. 야, 알았어. 초콜릿 사줘. 하면서 이렇게 찌그러질게. 내 알아서. 이런 것 등이 좀 원만하게 벌어지죠. 근데 좌우충이나 사해충은 타협이 잘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면 암합도 없어, 걔네들은. 걔네들은 타협이 안 돼서 싫어. 안 질 거야. 안 물러나. 뭐 하다가 이제 힘센 애가 힘 약한 애를 밀어내는 어떤 형태인데 오해합이나 자사합 같은 경우는 그 둘이 서로를 존중하거나 좋아해. 뭐 이런 거죠. 동양에 있는 사람이 서양에 가서 서양 문화에 반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원래 동양학자고 서양의 학자들과 함께 동양이 최고야. 아니야. 서양이 최고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저는 동양학자인데요. 저는 이 서양의 문화가 너무 좋아요. 나 이탈리아에 왔는데 여기 있는 이 피사의 사탑이나 로마의 문화들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제 전공은 국사학자지만 저는 이 피렌체에 오면은 이곳에 있는 서양의 향취가 참 보기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피 튀기게 아주 잔악무도하게 서로를 철저히 파괴해 가면서 핵폭탄까지 터뜨려 가면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였어요. 일본이 아주 박살이 났죠. 미군이 이제 군정을 설치합니다. 한 5년 정도 군사정권, 미군정.
미국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군사 통치를 하게 해요. 한 5년 정도 군사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군사 통치를 했던 중요 인물 중에 미국의 장군인 르메이 장군이라고 있는 르메이 커티스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경 대폭격을 비롯하여 일본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린 대규모 폭격의 주동자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본인 수백만 명을 죽인 장군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 2차 대전 벌일 적만 해도 그 르메이 커티스 장군은 내가 저 일본 저 원숭이들을 그냥 싸그리 한 놈도 안 남기고 죽여버리겠다. 참고로 그 장군의 후예들이 6.25 전쟁 당시에 평양에 돌멩이 하나 돌멩이 위에 올라서지 않게 만들겠다 해서 평양 대폭격과 북한 쑥대밭 대폭격을 주도한 그 라인들이 주로 폭격 만능주의자 2차 대전 때는 독일을 그냥 싹 폭격을 해버린 주인공들이고 그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일본을 폭격으로 싹 쓸어 하면 그 르메이 커티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군정의 주요 책임자가 되는데 이후에 친일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무슨 뭐 변절했다는 친일파가 아니라 미 군정의 장군인데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을 좋아하게 된 거야. 일본을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일본을 너희들 우리를 침공했지? 너희들 혼나봐라가 아니라 아유 야 우리 일본 다시 재건을 우리 잘 돕자. 야, 일본의 이 문화, 이거 훌륭한 거 맞네. 이거 파기하지 말고, 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 존중하자. 야, 나 일본의 차 문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야, 나 무사도 문화 이거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후에 열렬한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주자. 일본을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죠. 그게 적대적 관계 안에 암압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암압이 청간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압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겉으로는 티격태격해도 속으로는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 떠나면 안 돼, 뭐 이런 형태들의 이중적인 요소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내사주에 이런 걸 봐요. 내사주에 미토가 있다. 지지에 미토가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미일주다. 그러면 요 일지의 미토는 나의 개인적 성향을 말하는 거죠. 나의 개인적 성향이 미토야. 그러면 요 미토라는 글자는 그 지지의 다른 글자나 운에서 들어오는 다른 글자 중에 임목, 신금, 유금, 해수, 자수, 사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글자와 암합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의 암합이 이루어질까? 만약에 보죠. 이게 만약에 기미일주. 만약에 운에서 해수가 들어왔어. 그럼 해수가 들어오면 정제가 들어온 거죠. 정제. 근데 이제 해수의 본기인 임수와 미중 정화가 정임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장간도 벌어지고 요 해미합은 사실 묘목이 빠진 공식합에서는 왕지 빠진 해묘미합인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합은 합력이 약하지만 하지만 내부적 마음에서는 미중정화. 그러면 미중정화는 뭘까? 기토 안에 미중정화는 내 안의 인성이죠. 정말 내 마음이지, 내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이 이 해수의 본기인 임수, 시원한 돈, 나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이 반대편에 있는 이 시원한 돈을 만나서 돈이 너무 좋아. 어떤 현실이 너무 좋아. 정제니까 내가 아끼고 다루는 소중한 것, 나에게 주어진 전용화된 일, 이런 정제적인 것을 좋아해요라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기미일주가 임목을 만났어. 임목은 정관이죠. 정관인데 공식적으로는 인미귀문 관계예요. 지지 간의 형충해합으로는 인미귀문이야. 인미귀문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목극토를 하러 들어오는데 생극 관계로 보자면 임목이 미토를 극하죠. 그러니까 목극토의 관계죠. 근데 사실 이 미토는 다음 단계인 신금이 되기 직전의 단계야. 그래서 이 미토 입장에서는 신금이나 오화가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한 번만 더 제주를 넘으면 신금이야. 그러면 미토가 신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 신금이 이제 임목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목 입장에서는 미토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건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선생인데 그 조선시대에 내가 선생인데 내가 지금 연산군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게다가 걔가 세자야, 세자.
세자면 어떻게 돼? 한 5년, 10년 후에 걔가 왕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걔를 막 회초리로 때리고 똑바로 안 하냐, 이거 얼차례를 주겠다 했다가 만약에 그 학생이 억하심정이라도 먹으면 걔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치? 미토가 신금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죽는 수가 생기잖아. 꼭 그런 느낌이죠. 뭐라고 표현할까? 내가 무슨 매장 옷가게 매니저인데 우리 옷가게 체인의 회장님의 조카가 지금 그 수습사원으로 지금 내 밑에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걔 좀 돌보래. 근데 걔가 지금 회장 조카야, 회장 조카. 걔 좀 있으면 그룹사 임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애야. 걔한테 막 함부로 하기가. 왜? 걔가 이제 한두 단계만 올라서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사실 이 목극토를 해야 마땅한데 인목이 미토를 다루려다가 오히려 미토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지역에 무슨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는 어떤 반란 세력이 생겨서 나라에서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관리와 군사를 보내서 그 사이비 종교를 해산시키고 잘 말로 타일러서 흩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신하와 병사들이 다 그 종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냈더니. 꼭 그런 느낌이 인목이 미토를 보는 관계죠. 인미귀문. 그러면 이게 기미 여자가 지지의 인목을 가지고 있으면 호랭이 같은 남자가 나한테만 오면은 점차 나에게 길들여지는 그 사람. 그러다가 대운에서 뭐 신금이 온다든가 세운에서 신금이 오면 그럴 때는 인목한테 너 나한테 목국토 이렇게 했지. 왜 너도 좀 당해봐. 내가 막 상관으로 막 때릴 거야. 뭐 이런 형태들도 일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들이 나죠. 근데 이것도 지장간을 보면은요. 요 기토의 본기는 이거죠. 이 미토의 본기는 기토. 자, 인목의 본기는 간목이에요. 그렇죠? 본기끼리 갑기합을 하죠. 서로 애정을 하는 거야. 속에서 애정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서로 귀문 관계로 그러면은 인목이 그러면 아유 나 기토랑 안 놀아 해버리면 되는 거고 미토도 야 어디 목 따위가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 야 묘목오라 그래 묘목 왜 인목이 와서 나한테 저래. 그렇죠. 묘미 합하면 내가 묘목 도와줄 건데 묘목이 아직 덜 익은 인목이 온 거잖아 지금. 열일은 가득한데 완성도가 떨어지는 목이 왔잖아. 그러면 이제 인목 아이 뭐 이렇게 우스운 애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못 떨어져. 애증관계. 인미귀문인데 지장간끼리 합을 하고 있으니까 애증관계죠. 애니메이션 명작 중에 톰과 제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고양이와 그 쥐가 이렇게 서로 막 죽이고 막 하는 놀인데 그 관계가 약간 귀문적이죠. 저 둘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매일 쥐잡기 게임을 하지? 그런데 보면은 톰이 쥐를 잡으러 갔다가 매일 제리한테 당하는 모습으로 어덩텅텅 우당탕탕 터지는 모습을 그게 꼭 인미귀문이죠. 저 인목이 미토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미토가 인목을 확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같은 형태들. 그 톰과 제리의 맨 마지막 엔딩 편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톰이 이제 늙어 죽어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리 고양이가 이제 외롭게 톰이 그립다. 맨날 톰과 잡기 놀이를 했었는데 톰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는데 톰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 그런데 이제 그 톰과 제리 마지막 편에서는 주인이 새로운 고양이를 데리고 옵니다. 톰이 늙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고양이가 나타나니까 제리가 쟤도 제2의 톰이구나 해서 쟤랑 놀아야지 했는데 그 새로운 고양이가 제리를 확 잡아먹는 장면으로 엔딩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잡아먹힌 거야. 그리고 나선 그 다음 장면에서 영혼이 된 제리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삐릉삐릉삐릉삐릉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톰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둘이 야 반갑구나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 톰이 모자라거나 힘이 없어서 제리한테 당한 게 아니라 톰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리한테 당해준 거야. 늘 재밌게. 그리고 사실 그 둘은 친구였던 거야. 잡기놀이를 하는 서로 잡아먹고 잡혀야 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그런 관계였지. 근데 그동안 톰이 져줬던 거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지. 근데 새로운 고양이가 왔더니 놀자고 깝죽거렸더니 한 번에 제리를 잡아먹어 버리더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인미귀문을 보면 이거 톰과 제리 같은 이 호랑이가 양하고 놀러 간다. 오히려 양이 호랑이를 갖고 놀더라. 근데 둘은 서로 속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였더라. 이 둘은 멀어지면 그립고 가까워지면 티격태격 싸우는 약간 그런 애증적 관계를 만들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암합은 지지에 있는 글자 간에
아주 미묘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속에서 합을 하고 있다. 겉에서 어떤 관계이든 간에, 겉에서 목토가 됐든 뭔토가 됐든 간에 이런 관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몇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암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걸 12운성적이거나 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좀 상징적인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또는 일부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형태로 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묘신 귀문합인데 여기다 태합관계라고 써놨는데 태합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태지의 합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운성에 태지라는 단계가 있어요. 생록대, 로광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2운성이 나올 때 태지는 막 생기는 관계를 말하는 잉태했다 할 때 그 태자거든요. 막 씨앗이 생겨났다 할 때 태지. 그래서 이 태지는 지금 막 처음 생겨서 순수한 관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 호랑이 새끼와 어린 강아지가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노는 관계를 태지의 합관계라고 합니다. 왜? 둘이 아직 철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맺는 게 태지의 합인데 그 둘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완숙해지면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강아지는 강아지다워지면 그러면 호랑이가 강아지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죠. 보통은 첫사랑의 관계에서 태지의 관계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 첫사랑 드라마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건축학개론은 현재의 시점과 10몇 년 전 대학 1학년 시절에 풋풋했던 신입생 시절로 그 영화가 두 편으로 화면이 분리가 되죠. 다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그 건축학개론 거기 보면은 그 수지와 그 남자 주인공 남자는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네? 맞아 이재훈과 수지가 대학 1학년생으로 이제 대학에서 만나서 서로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풋풋한 손잡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둘이 이렇게 선을 안 넘다 보니까 얘가 날 좋아하는 건지 쟤도 나를 좋아하는 건지 좀 이렇게 참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순수한 관계죠. 근데 그 뭡니까 그 안순수한 선배 그 배우도 되게 나중에 잘생긴 배우인데 양아치로 나왔어요. 유연석이 선배 양아치로 나와서 그 후배 여학생들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뭔가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제 거기에 상처를 받은 이재훈이 이제 수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관계. 아무튼 그런 식의 그 순수하게 만난 관계를 태합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 영화에는 순수했던 그 대학 1학년 시절과 나중에 3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된 그런 둘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태합이라고 써 있죠. 태합. 묘신 귀문합은 서로 순수한 합이다라는 형태인데 이 태합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사합 같은 건데. 자, 자사합. 이 태합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화하고 자수를 천간으로 두 개 중을 한 개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자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화를 천간으로 올리면 이게 병화가 되죠. 사화를 천간을 올리면 병화야. 그러면 만약에 병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병자태거든요. 12운성이 병자태야. 병화가 자수 위에 놓이면 순수한 태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큰 목적이나 뭘 돈을 벌려고 하나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수라는 관성 위에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제 병화도 오화 위에서는 다 덤벼 하는 병호 뭐 이런 게 있고 병진하면 관대 내가 최고야 하는 병화인데 병자는 저 지금 응애예요. 지금 막 태어나고 있어요. 저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 제가 병화인가요? 어머 제가 병화구나. 뭐 이런 어떤 애기 같은 느낌의 병자태인 거야. 하나의 간지로 모았을 때. 그래서 이게 병자태가 태간지고 반대로 이번에는 그 사화가 밑에 있고 자수를 위로 올리면 계사거든요. 사화를 밑에다 두고 계수를 천간으로 올리면 계수가 되죠. 자수를 위로 올리면. 그러면 계사죠. 계사태지예요. 병자태, 계사태. 그래서 이런 자수와 사화가 지지에서 서로 만나서 상호 관계를 맺는 것도 서로 태지의 순수한 관계를
맺겠구나 너무 이해득실을 따진다든가 내가 유리한가 네가 유리한가 그런 거를 따지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어머 나는 환대 너는 수구나 어머 나에게 없는 걸 너가 가지고 있네 너가 이거 하겠다고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아메리칸 인디언과 백인들의 조우에서 그런 일이 처음에 많았다죠. 처음에 이제 백인들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백인들이 있었는데 이 뭐 나쁜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우호적인 백인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좀 우호적인 백인들을 만났을 때는 서로 순수하게 그 음식이 없는 백인들한테 그 현지 토착민인 그 인디언들이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러면 또 백인들이 또 신문물도 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서로 순수하게 교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백인들도 많아지고 백인들이 이제 인디언의 땅을 점점 침식해 가기 시작을 하고 백인들이 힘이 세지니까 인디언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순수했던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지에서 요 태합 이런 형태들은 일종의 서로의 관계가 순수하게 만났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태지의 관계의 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합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진사 우합. 요거는 그 암합도 되지만 우합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요 지장 간의 암합들은 나중에 원진기문을 할 때 또 되게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원진기문도 일종의 합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진기문은 미워하면서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미워하고 이런 건 마음에 드는데 저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섞여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이런 건 마음에 드는데 이것만 좀 해줬으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런 느낌. 어머니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꼭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고수를 넣어줘. 아 된장찌개는 먹고 싶은데 고수는 싫고 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형태들도 이제 원진기문 합이죠. 가끔 자신의 친구들끼리 만나서 우리 남편은 이걸 안 해주고 요걸 안 해주고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그런 소리를 하길래 그럼 헤어져 이혼해 그랬더니 야 우리 남편이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왜 이혼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야. 근데 좋은 건 당연시하고 이제 나쁜 게 싫으니까 나쁜 것만 좀 바꿔주면 확 마음에 들 텐데. 그래서 이 원진기문 합은 안에 들어있는 그 암합 때문에 서로 끌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글자들끼리는 형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형충하고 이런 점에서는 끌리고 근데 그 형충하는 것 때문에 확 끊어버리면 그 끌리는 거를 못 제공받고 또 끌리는 것 때문에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 형충 때문에 괴롭고 하는 그런 사실 세상사가 다 그러지 않나요? 뭐 직장 가니까 월급 주니까 좋긴 한데 상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지금 하는 업무가 진짜 나한테 너무 힘든 걸 시키고 있고 뭐 그런 거죠. 학교에 가면 무슨 좋은 학위를 딸 수 있고 뭐 사람들한테 야 너 학생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긴 한데 그 숙제 리포트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싫고 사실 뭐 세상사가 다 그런 거지.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합은 지지의 글자 하나당 다른 11개의 글자들 간에서 그 하나라도 그 지장간끼리 합을 이루게 되면 암합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평균 4개에서 7개 정도의 암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절반 정도의 글자하고는 형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암합관계가 존재하여 미묘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게 쓴 글자들은 주로 그 암합이지만 공식합 못지 않게 그 친밀한 어떤 결합력을 어느 정도 갖는구나, 쫀쫀한 결합력을 갖는구나,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는 공식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외교 관계인 합을 맺고 있는데, 근데 국민 정서적으로는 또 대만하고는 공식적인 합을 맺지 못했죠. 중국이 우리랑 그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대만이 이 국제 외톨이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그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대만하고는 좀 더 애틋한 분단 국가이고 뭐 이렇게 섬에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좀 고생들 좀 하고 계시고, 물론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약간 경쟁 라이벌 국가이기는 하지만 또 뭐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만하고는 좀 깊은 공식 관계는 없지만 꼭 그런 거 관계가 암합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암합들을 표시해 놓은 것들은 좀 보십시오. 이렇게 큰 글자로 표시해 놓은 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묘신, 귀문하 요런 형태도 그렇고, 이 진사, 우합, 사자합, 오해암합, 인미귀문합, 미신귀문합 이런 형태들도 암합이 잘 묶여 있습니다. 아니, 뭐가 암합이에요 하시면 요거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요 오화에 들어있는 지장간과 요 신금의 지장간 중에 뭐라도 하나 겹치면 다 암합입니다. 뭐 크게 메인이 겹쳐 있거나 2개 이상 겹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지금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좌우충하고 사이충 아까는 잘 타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암합이 있네. 그러네. 맞네. 좌우충은 대립하는 글자인데도 암합이 있습니다. 네. 정정. 네. 이 자수의 소수파인 임수가 이 오화의 주류파인 정화하고 지장간끼리 정임합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 개수하고는 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죠. 개수하고. 예. 그러니까 오화의 주류파인 정화나 기토 같은 애들은 요 개수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요 자수의 소수파인 임수하고 요 오화의 주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 옛날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당시 이라크를 주도하고 있는 후세인 정권의 파벌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그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이라크 정권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후세인이 잡고 있던 파벌의 정권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동안 후세인 정권이 탄압을 했던 다른 반대파를 갖다가 꼭두각시 미국 친미 정권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을 시키는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류 비주류하고의 관계. 이런 경우에는 요 자수가 좌우충을 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 타협을 하려 그러면은 요 개수가 나서면 안 되고 요 임수가 나서는 요 그런 형태가 좀 되는 게 좋죠. 그 독재국가에 재밌는 게 독재국가의 유명인이 민주주의적 인물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버마의 대통령 누군지 우리 모르죠. 그리고 장군들이 그냥 내리 군사정권으로 아주 쓰레기 같은 장군들이 이 버마를 지금도 그 자원이 많은 미얀마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미얀마는 사실 대표적인 독재국가예요. 그렇죠? 군사 독재국가죠. 안타까운 나라죠. 근데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국제적인 스타 인물, 국제적으로 미얀마의 대표 인물이 아웅산 수지라고 그런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 그렇죠? 70년대, 80년대 한국도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훨씬 더 잘 알려진 뭐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 사주는 둘이 대립을 하고 있지만 임수하고 오화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다. 그러면 둘이 만약에 타협을 하려고 한다면은 임수를 써야 한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해충에서는 합이 안 나오네요. 좌우충에서는 합이 나오는데 좌우충에서는 인데 사해충에서는 합이 안 나온다. 다음에 여기 제가 애정이라고 써놓은 거는 지장간합에서 정임합이 들어가는 케이스에서 애정합이라는 요소를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십시오. 보통은 명리학의 여러 합 중에서 좀 더 애정적이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정임합이 매우 빠르게 잘 붙고 왜냐하면 정화하고 수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목을 만들어내거든. 요즘은 애정관계가 벌어진다고 막 자식이 뻥뻥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 애정관계가 벌어지면 보통은 부산물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임합이 아이 낳는 합이다. 그래서 좀 애정합, 물론 병신합도 애정합이 될 수 있고, 뭐 무게합도 애정합이 될 수 있고, 뭐 갑기합도 애정합이 될 수가 있는데, 다 다용도로 쓸 수 있어. 뭐 입본들을 가지고 이것도 붙일 수 있고 저것도 붙일 수 있지만 액폭시에 좀 더 잘 붙더라. 뭐 차르게 좀 더 잘 붙더라. 쇠붙이에 좀 더 잘 붙더라 정도죠. 그래서 정임합을 보통은 그 애정합으로 좀 더 잘 봅니다. 그리고 보통 빠르게 착 하고 달라붙는 합으로 봅니다. 대체로 수가 개입돼서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합력이 그 수가 안 들어간 합보다 좀 더 높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붙을 때 잘 붙죠. 그렇죠. 그죠. 밀가루가 막 흩어질 때 물을 좀 뿌려주면 잘 붙죠. 보통 그래서 그 수라는 압축력, 음직력을 어떤 결합의 요소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러면 사주에 정의밥 있으면 다 무슨 생녀, 색광 뭐 아주 되게 그런 얘기 뭐 여미남 뭐 이런 속어 있죠. 뭐 여미새 뭐 여미남 남미새 하마터 마실 뻔했네. 이게 그게 있잖아요. 뭐 남자의 미친 걸, 뭐 여자의 미친 보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과장해서 그래서 사주에 정의합 있으면 뭐 여미새냐, 뭐 남미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생사람 잡습니다. 요즘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옛날에는 사람들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어요. 맨날 일하고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는 부인하고 같은 집에서 그냥 같이 살맛대고 사는 거밖에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어. 근데 그 시대에 비하면 요즘 시대는 그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것보다 재밌는 게 그냥 너무 많어. 뭐 골프, 레저, 게임기, 컴퓨터, 가상세계, 영화, 넷플릭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전기도 없었어. 호롱불도 아껴야 돼. 그거 고급물이 밤에 불 켜려고. 그러면 밤에 불 끄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엔터테인먼트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맞습니다. 자야지. 손잡고 자야지. 손만 잡고 자야 되는데 손만 잡고 안 자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무조건 그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걸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CCTV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정의합을 그래서 무조건 남녀의 애정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뭔가 좋아하는 게 생겼다. 뭔가에 대해서 강하게 끌린다. 뭐 이런 형태로 봐야죠. 또 십성적인 요소도 그 정의합이 관성,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재성,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식상, 취미일 수도 있고, 뭐 사람, 비겁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니까. 자, 이번에는 사주를 좀 풀어보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봐요. 개미년, 경신월, 정미일, 이민식. 뭐 인미, 귀문에서도 암합이 들어있을 거고, 미신, 우합에서도 암합이 들어있을 거고, 또 여기 있는 미신, 우합에서도 암합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의 모든 글자가 서로 암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관계죠. 공식적으로는 합이 없죠. 공식 합은 없잖아. 미신 합 아니잖아. 이게 우합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합. 인미 이건 귀문이지 이거는 공식적인 합은 아니죠. 이것도 역시 비공식 합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여기 합이 없어요. 뭐 대신 충 하나 있고. 근데 얘네들이 비공식적이지만 다 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합에서 무슨 요소와 무슨 요소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네. 요 신중 임수와 미중 정화가 정임합을 하죠. 그러면 그거의 십성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풀 때. 자, 미중 정화는 뭐예요? 미중 정화? 내 식신이니까 전문 기술성인데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지 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토는 비겁 기운과 식상 기운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정미가 되게 강한 그 정화일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일주로 이제 보는 건데 정미일주가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어떤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는 어떤 전문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 기술성. 근데 그게 안에서 비겁을 이게 자체 비식인 거야, 자체 비식. 그러니까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지에서 식신이나 상관을 푸시업 해줄 수 있는 비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붙어서 도와준다. 내가 놀러 가자 그러면 친구들이 우르르 모인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준다. 내 길에서 풀빵을 팔려고 했더니 가게 주인이 팔아라 그래 하면서 도와주더라. 엄마가 도와주더라. 아빠가 도와주더라. 뭐 이런 형태인데 미토는 그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컴퓨터로 치면 뭡니까?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일체형.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이야. 일체형의 특징 빠르게 작동한다, 곧장 작동한다, 바로 작동한다, 시간 텀이 안 걸린다.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요 정화들하고 요 재성 안에 있는 임수니까 이게 뭐냐면 재성 안에 들어있는 임수는 요 재성의 미래 비전인 거예요. 이 신금은 신자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금은 돈 벌어서 명예와 권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금이 품고 있는 미래 비전이 내가 기술을 써서 지금 식신생재를 해주고 있는데 토생금 식신생재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숨겨진 암합적인 내용은
미토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식신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이 신금의 미래 권력, 미래에 추구하게 되는 명예, 그리고 요 신금, 보통 재성 안에 관성이 들어있으면은 보통 컨트롤,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 보통 체계가 잡혀 있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어떤 조직을 키우려고 하는 조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성 같은 형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 재물 안에 들어있는 미래 비전인 재물성, 명예성, 권력성을 좋아서 하는 거다도 되는 거고. 다음, 이 사주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요 일지의 신금은 신중 임수가 직장 조직이 되는 거예요. 신중 임수가 직장 조직이고 그 직장 조직이 임수로 표출되지 않고 개수로 살짝 변형돼서 표출이 돼 있으니까 이 평관의 뿌리는 요 재물활동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토라는 나는 미신우합으로 재주를 써서 이 조직에 돈을 벌어주고는 있는데 그 돈 벌어주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좋아서 다니는 거죠. 이 미중 정화는 나이기도 하죠. 나이기도 한 건데 나는 요 돈벌이를 하는 회사에 갔는데 나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회사에 있으면 미래에 이 회사 잘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영업을 하고 하면은 이 회사 나중에 큰 회사가 될 거야. 같은 형태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암합적 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물활동 중에 관성과 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미의 비겁이 요 신중, 재물활동 중에 나타나는 관성과 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다.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신중 임수와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중 임수는 남자다.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남자다. 근데 그 남자가 어디 있어? 돈 안에 들어있죠. 사업장, 영업장, 재물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중에 만나는 남자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장간으로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식상 속에 남자가 있다 그러면 놀다가 만난다. 인성 속에 남자가 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만난다, 학교에서 만난다, 같이 공부하다 만난다, 같은 토론회에서 만났다. 그러면 재성 안에 관성이 있다. 돈 버는 곳에서 만난다. 비즈니스 하다가 만난다. 비즈니스와 얽혀있는 관계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은 해당 비즈니스 관계가 끊어질 경우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멀어질 가능성도 있죠. 내가 지금 경동시장에 무슨 격리 파트를 맡고 있는데 경동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김씨 생선가게 아저씨를 내가 좋아하게 됐어. 내가 경동시장을 그만두고 다른 시장으로 가면 그 아저씨랑 이제 못 만나. 연애가 멀어져. 그러니까 내 싫든 좋든 내 경동시장 격리회계로 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암합관계가 될 수 있고 대신 암합관계인 남자가 천간으로 드러나기는 임수로 드러나지 않고 개수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임수인데 외부에는 개수로 알려져 있다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거죠. 겉으로는 외부에 드러나기로는 야, 그 사람도 되게 괴팍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아니야. 실은 내가 몰래 데이트하는데 실은 되게 자상하고 실은 나한테 되게 잘해줘. 야, 회사에서는 되게 괴팍한 상사인데 야, 데이트하는 장소에서 순한 양이야. 요게 이제 임수가 임수로 그대로 드러났으면 숨겨진 모습과 드러난 모습이 똑같은 거고 숨겨진 모습과 드러난 모습이 이렇게 다르잖아. 그러면 내부 숨겨진 곳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드러난 모습에서는 저런 모습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죠. 학원 선생님 사주라고 합니다. 학원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식신과 인성이 만났으니까 교육문화예술, 식신격, 식신상관격에 인성을 쓰고 있는 사주니까 교육문화예술인데 여기에 재성이 관여돼 있죠. 그러면은 교육문화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은 경제활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나 어디 고정적인 월급 선생님이나 또는 비영리 단체 선생님이거나 뭐 이런 형태들일 수 있는데 재성을 좀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형태니까 인성을 내 개인적 재물활동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정민년생이니까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되시겠네요. 여자분인데 학원교육 사업을 하신다. 일지에 있는 인성으로 사회의 사화 식상을 극한다. 이 사주가 만약에 학원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한테 식상은 자식도 되지만 교육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자도 됩니다. 뭐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종업원,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 손님은 관성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인형 뽑기 방 주인이야. 그래서 인형 뽑기 기계 20대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해. 그럼 인형 뽑기 기계가 식상이죠. PC방 주인이야. PC 100대를 깔아놓고 돈을 벌고 해서 그 PC가 식상일 수 있죠. 내가 소를 옛날식 농사를 지어 소를 여러 마리를 데리고 소가 식상이죠. 내가 기르고 키우고 하면서 내 결과물인 어떤 그 곡식을 만들어 주는데 과정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방직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방직 공장 여공이 한 200명쯤 돼.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일종의 재성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걔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월급 주고 있어. 내가 생하고 있어. 걔네들은 내 종업원일 수 있죠. 근데 교육 사업을 할 때는 그 나와 함께 같이 선생님을 해주시는 종업원 선생님도 식상일 수 있고, 다음에 요 식상은 제자들일 가능성이 꽤 높은 형태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십성이 꼭 그렇게만 작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리 비겁으로 다 돼 있는데 학원 강사일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수강생을 제자로 보지 않고 동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료. 배우자도 동료, 어머니도 동료, 아버지도 동료, 대통령도 동료, 원장님도 동료, 내 아랫사람도 동료, 뭐 이런 식의 우리 모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부 식상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내 종업원으로 볼 가능성이. 내가 먹이고 키우고 챙겨주고 좀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좀 힘을 써줘야 되는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을 첫째 아들 이제 이런 식으로 간주 좀 처음에는 믿고 의지할 남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나서 내가 아침밥 안 챙겨주면 쟤 안 먹겠구나. 쟤 저러다가 중년에 죽겠구나. 내가 역시 챙겨줘야 돼. 넥타이도 내가 챙겨주지. 쟤 왜 이렇게 집에서 모르는 게 많아. 뭐 이런 것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좌우충이죠. 내가 가진 인성, 지식, 학문, 자격으로 여기 있는 식상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근데 안에서 속정이 붙어 있는 형태니까 정임합이 지장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은 충인다. 근데 보통 이게 충이 되면 보통 어느 정도 학생들하고 나하고 거리 유지가 지금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그리고 이 사주는 보면 자진 수국해가지고 인성 세력과 오미 화국해가지고 학생 세력이 강하죠. 그러면 식상적 힘도 강한 거고 자진 수국해가지고 인성적 요소도 강한 거야. 인생 전반부에는 식상을 많이 쓰다가 인생 후반부에는 인성을 써서 식상을 컨트롤, 제어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좌우충으로 걸려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충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과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좀 유지하고 있거나 그냥 요 안에 있으면 내 학생 집에 가면 빠이빠이 뭐 카톡은 하지 말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수문 합은 나 오화가 잘 되길 봐요. 내가 오늘 혼냈는데 걔 마음 아프면 어떡하지? 어떻게 저 커피 쿠폰이라도 좀 보내볼까? 뭐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암합적 요소가 들어있구나.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이 죄가 되는 학생을 잘 다스리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건 사회적 재물활동이고 이 무지는 개인적 재물활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형태죠. 인성, 교육 사업에 재성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냥 교육문화 예술이 교육문화 예술 사업, 비즈니스적인 요소, 결과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형태. 학생을 통해서 그냥 제재를 통해서 재성은 결과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식상은 과정이고 재성은 결과. 그래서 보통은 식상만 있으면은 내 완성이나 최종본은 내가 알 바 아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테리어의 중간 과정에 들어가서 중간 과정을 하고 나오는 거지. 내가 도배를 하고 나왔는데 내가 아직 완성된 집을 본 건 아니야. 하지만 보통은 재성을 보게 되면은 결과물이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많고 재성이 없으면 결과까지 다 보거나 결과를 봐야 수익을 얻는 그런 업종에서는 불리하고, 중간에 참여해서 내가 열심히 결과와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면 거기까지가 내 수익으로 잡히는 걸 해주면 좋고, 재성은 보통은 결과와 결론까지. 그러면은 학원 사업자가 식상들을 잘 가르쳤는데 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얘네들 끝까지 책임진다. 얘네들이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나의 재물 활동으로 연결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없으면은 식상 생계는 잘 되는데 결과가 좋은데 자기가 학원을 차려서 하기는 좀 어렵고 강사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관성이 있어야만 조직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성을 많이 쓰게 되면은 매뉴얼적, 어떤 조직적, 시스템적
규칙적 이런 형태의 약간 형식적이나 제도화를 하는 형태죠. 이거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게 시스템적인 운영이고 자기가 어디 네. 규칙을 하거나 만들거나 네. 이러는 게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이 엄격하거나 조직의 규율이 빡빡한 곳에서 오래 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식상을 써서 재성을 연결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리거나 일해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자기 자율성이나 자기 창작성 또는 보통은 개인기가 뛰어난 형태예요. 자기가 학원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정 규모까지 자기 재량권이 펼쳐지는 데까지는 운영이 잘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업화 시스템화해서 전국 조직을 만들겠다 할 때는 관이 없는 건 이제 불리해지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다만 그런 경우에는 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협력을 해서 네가 이사장을 맡고 내가 여기서 그 강사들 가르치는 이사는 내가 맡을게.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이사진들이나 여러 명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너는 간판, 너는 재능, 뭐 너는 뭐 자료 수집 뭐 이런 형태로 나눠 쓰면은 조직을 만들 수도 있죠. 이제 혼자 다 하려 그러면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군대로 치자면 전술적 능력은 뛰어난 장군인데 그 전략적 그 큰 뭐 군단 규모를 지휘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형태. 롬멜 장군이 그랬다 그러죠. 롬멜 장군이 대대나 연대 단위 작전에서는 아주 신인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꽝이 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히틀러가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롬멜을 보내면서 야 우리는 북아프리카에 병력을 보낼 수 없으니 넌 가서 일단 저 이탈리아군을 도와주는 척만 해서 지연전만 펼쳐. 근데 가서 롬멜이 그냥 갑자기 영국군을 싹 다 쓸어버리면서 전쟁을 막 다 이겨버리면서 빨리 지원군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토브룩을 점령을 했는데 병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히틀러가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미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원 병력을 안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저 녀석은 정말 전략적인 생각은 꽝이고 전술만 잘하는구나.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눈앞에 닥친 싸움은 백전백승인데 전략적으로 딱 여기서 지는 척하면서 여기 고지를 만들어서 이탈리아군 돕는 척만 해라.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쳐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병력 못 보낸다 했는데 거기서 너무 잘 싸워버린 거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대체로 식상이 강한 형태가 전술적이나 현장 실무 능력이 매우 강한 경우가 많고 다음에 재생관이나 관인상생 형태들은 전술적 측면에서는 좀 약할지 몰라도 전략적 측면에서 좀 큰 판을 짜고 조직을 시스템화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죠. 각자 유리하고 불리한 분야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암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음에 명암압을 할 건데 명암은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